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어느새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는 편한 게 제일이지. 이 나이에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누가 본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거울 앞에 서서 예전보다 느려진 손놀림을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말을 아끼게 됩니다. 이 정도면 됐지. 그 말은 체념일 수도 있고 어쩌면 스스로를 다독이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시니어들은 조금 다른 선택을 하는 듯 보입니다. 아침 공기가 아직 차가운 파리의 거리에서 그들은 천천히 스카프를 고르고 구두에 묻은 먼지를 털며 머리를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누군가를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젊어 보이려 애쓰는 기색도 없습니다. 그 모습에는 조급함도 과시도 없습니다. 다만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날 뿐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아직 나다. 지금의 나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프랑스의 노인들은 왜 끝까지 자기 스타일을 지키는 걸까요? 그들이 지키려는 것은 과연 옷차림일까요? 아니면 삶을 대하는 태도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내려놓습니다. 속도도 욕심도 관계도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그 내려놓음 속에서 혹시 나 자신까지 함께 내려놓고 있는 건 아닐지 문득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프랑스 시니어들의 하루를 따라가며 그들이 나이 들어서도 왜 자기 자신을 놓지 않는지 조용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정답을 주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지금의 나를 조금 더 존중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 질문 하나쯤은 마음에 남길 수 있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해 봅니다. 프랑스 남부 리옹 근교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 71살의 마르셀이 살고 있습니다. 그의 아침은 늘 비슷한 순서로 시작됩니다. 알람 소리가 요란하지도 않고 서둘러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조금 열고 공기의 온도를 느낀 뒤 옷장 앞에 섭니다. 마르셀은 어제 입었던 옷을 그대로 바닥에 두지 않습니다. 다시 옷걸이에 걸어두며 천천히 살펴봅니다. 이 옷이 오늘의 기분과 맞는지, 오늘의 날씨와 어울리는지. 그는 거울 앞에서 오래 서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짧지도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자기 자신을 확인합니다. 마르셀에게 옷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꾸미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그에게 옷을 입는 일은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의 의식에 가깝습니다. 대충 입으면 하루도 대충 흘러가더군요. 그의 말에는 교훈도 강조도 없습니다. 그저 오랜 시간 살아오며 몸으로 알게 된 사실을 담담히 말할 뿐입니다. 마르셀의 하루는 이렇게 단정하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의 하루는 좀처럼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반면 김포시 장기동에 사는 72살의 김정호 씨의 아침은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눈을 뜨면 먼저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디 나갈 일이 있는지,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옷장 앞에 서는 시간은 점점 짧아집니다. 이제 누가 나를 보겠어. 그 말은 스스로를 낮추는 말도 아니고 자기 비하도 아닙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편한 트레이닝복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듭니다. 외출이 없는 날엔 하루 종일 같은 옷으로 지내도 괜찮다고 느낍니다. 김정호 씨는 스스로를 게을러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이에 맞게 힘을 빼는 것이라 여깁니다. 젊을 때처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특별할 것 없는 하루에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하루가 흐릿해졌다는 느낌.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하루가 또렷하게 기억나지 않고 시간이 그냥 미끄러지듯 지나간 느낌 말입니다. 김정호 씨는 그 이유를 정확히 말로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 어딘가에서 작은 공허함이 남습니다. 마르셀과 김정호 씨의 차이는 취향의 차이가 아닙니다. 프랑스식 먹과 우리식 편안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차이는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의 결에서 조금씩 드러납니다. 마르셀은 아침에 옷을 고르며 오늘의 자신에게 말할 겁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낼지, 어떤 속도로 살아갈지를 생각해 봅니다. 김정호 씨는 편안함을 선택하며 오늘을 무난히 흘려보냅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두 하루의 밀도는 조금 다르게 쌓일 뿐입니다. 프랑스 시니어들에게 스타일은 끝까지 지켜야 할 자존심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외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의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아주 단순한 약속에 가깝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만큼은 스스로를 존중하겠다는 태도, 그 태도가 쌓여 하루가 되고 하루가 쌓여 삶의 결이 됩니다. 마르셀의 단정함은 특별해서가 아니라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김정호 씨의 편안함도 잘못된 선택은 아닙니다. 다만 그 편안함 속에서 자기 자신을 조금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장면은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차이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어디까지 내려놓고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지를 조용히 묻고 있을 뿐입니다. 스타일은 옷장에 걸린 옷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나를 대하는 태도라는 것. 이제 그 태도가 하루의 리듬과 삶의 안정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프랑스 시니어들의 일상에는 눈에 띄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급함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유난히 여유 있어 보이는 이유는 시간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어느 동네 카페에 오전이 한참 지난 시간 이른이 훌쩍 넘은 시니어들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앞에는 커피 한 잔, 작은 잔에 담긴 물, 접힌 신문이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휴대전화를 보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뜨지도 않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가끔 고개를 들어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은 그들에게 분명한 의미를 가집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몸의 리듬을 느끼고 오늘 하루의 방향을 조용히 가늠하는 시간입니다. 프랑스 시니어들은 이 시간을 낭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입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는 시간도 충분히 살아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바빠져야 한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쓸모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몸이 허락하지 않아도 일정을 채우고 의미 없는 약속에도 억지로 나갑니다. 프랑스 시니어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천천히 해도 삶은 충분히 나를 기다려준다. 그들에게 속도는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삶을 유지하는 리듬에 가깝습니다. 이 여유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부터 삶의 속도를 지나치게 끌어올리지 않았고 일과 쉼의 경계를 분명히 나누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삶이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도 하루가 텅 비어 보이지 않고
시간이 적이 되지 않습니다. 프랑스 시니어들에게 여유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걷는 속도도, 말하는 속도도, 식사하는 속도도 삶의 흐름에 맞춰 조금씩 느려집니다. 하지만 그 느림 속에서 삶은 오히려 더 또렷해집니다. 서두르지 않기 때문에 몸의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마음이 흔들릴 틈도 줄어듭니다. 급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에서도 불필요한 충돌이 줄어들고 말 한마디, 침묵 한 번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프랑스 시니어들의 하루는 눈에 띄는 사건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는 자주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천천히 흐르는 시간 속에서 삶은 조용히 제자리를 지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는 이렇게 하루의 속도로 이어집니다. 대충 입지 않듯 대충 살지 않겠다는 선택. 그 선택이 삶을 조급하게 만들지 않고 나이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프랑스 시니어들이 여유 있어 보이는 이유는 삶을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는 확신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시니어들의 관계를 바라보고 있으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거리감입니다. 하지만 그 거리감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무관심도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겨둔 여백에 가깝습니다. 저 멀리 에펠탑이 보이는 파리 외곽의 한 조용한 동네에 73살의 클로딘이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웃들과 자주 얼굴을 마주칩니다. 아침에 우연히 마주치면 가볍게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짧은 안부를 건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하기 딱이에요. 그 대화는 깊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클로디는 친절하지만 과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조용히 손을 내밀지만 상대의 사정까지는 캐묻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관계도 스타일이 필요해요. 그 말에는 선 긋기의 냉정함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기 위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클로디는 관계에서 모든 것을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필요한 만큼만 꺼내고 상대의 이야기도 그 선 안에서만 듣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관계는 쉽게 깊어지지는 않지만 쉽게 상하지도 않습니다. 반면 종로구 관철동에 사는 75살의 박순자 씨는 관계를 조금 다르게 대합니다. 사람과 가까워지면 마음을 먼저 엽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고 상대의 삶에도 깊이 들어가려 합니다. 처음에는 그 친밀함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대가 생기고 그 기대가 어긋날 때 마음이 다칩니다. 연락이 뜸해지면 괜히 서운해지고 도움이 돌아오지 않으면 혼자 상처를 키우기도 합니다. 박순자 씨는 관계가 힘들어질수록 자기 자신을 더 줄입니다. 괜히 말이 많았던 건 아닐까, 괜히 기대했던 건 아닐까. 그렇게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클로딘과 박순자 씨의 차이는 사람을 좋아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이 많고 적음의 차이도 아닙니다. 그 차이는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어디까지 지키는가에 있습니다. 프랑스 시니어들은 관계에서도 자기 스타일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삶이 엉키고 그 엉킴이 노년의 마음을 쉽게 지치게 만든다는 것을. 그래서 친절하지만 과하지 않고 관심을 갖되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 거리감 덕분에 프랑스 시니어들의 관계는 소모적이지 않습니다. 만남 이후에도 마음이 남아있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에도
후회가 쌓이지 않습니다. 관계가 삶을 지탱해주되 삶을 잠식하지는 않는 구조. 그것이 프랑스 시니어들이 오래 지켜온 관계의 방식입니다. 느린 삶의 속도는 이렇게 관계의 호흡으로 이어집니다. 서두르지 않듯 사람에게도 급히 다가가지 않는 태도 말입니다. 프랑스 시니어들이 말하는 자기 스타일이란 결국 관계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기술입니다. 프랑스 시니어들의 자기 관리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노력해 보이려 하지도 않습니다. 유행을 좇지 않고 과한 운동을 하지 않으며 무리한 건강법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조금씩 걷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프면 쉬고 피곤하면 속도를 늦춥니다. 그들은 몸을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대합니다. 프랑스의 어느 해안 도시에서 이른을 훌쩍 넘긴 시니어가 아침마다 같은 길을 걷습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걸음은 일정합니다. 숨이 가빠지면 멈추고 몸이 풀리면 다시 걷습니다. 그에게 운동은 체력을 키우는 일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리듬에 가깝습니다. 프랑스 시니어들의 자기 돌봄은 이처럼 지속 가능한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외모를 가꾸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젊어 보이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방치하지도 않습니다. 아침에 머리를 정리하고 외출이 없어도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 앞에서 오늘의 자신을 한번 확인합니다. 이 행동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결과가 아닙니다. 오늘의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다짐에 가깝습니다. 나를 대충 대하면 삶도 나를 대충 대하더군요. 프랑스 시니어들이 담담하게 건네는 이 말에는 긴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몸을 혹사하며 버텼고 마음을 밀어붙이며 살아왔다는 경험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그들은 자기 자신을 소모하지 않는 방향을 택합니다. 반면 우리는 자기 관리를 종종 부담으로 느낍니다. 운동을 시작하려 하면 이미 늦은 건 아닐지 고민하고 관리를 생각하면 괜히 더 피곤해질 것 같아 아예 포기하기도 합니다. 프랑스 시니어들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잘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고 결심할 뿐입니다. 이 태도는 감정 관리에서도 드러납니다. 기분이 가라앉는 날이면 억지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허락합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거나 산책을 하며 생각을 정리합니다. 감정을 즉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기지 않고 흘려보내야 할 파도로 받아들입니다. 이 덕분에 노년기에 흔히 찾아오는 불안과 분노가 쉽게 커지지 않습니다. 프랑스 시니어들의 자기 돌봄은 자기 자신을 끝까지 삶의 중심에 두려는 태도입니다. 관계에서 자기 스타일을 지키듯 몸과 마음에서도 같은 균형을 유지합니다. 과하지 않게, 그러나 소홀하지 않게. 관계의 거리감은 이렇게 자기 돌봄의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타인을 존중하듯 자기 자신도 존중하는 삶. 프랑스 시니어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특별한 비결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끝까지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놓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태도가 삶 전체를 어떻게 지탱하는지, 프랑스 시니어들이 왜 노년에도 삶의 중심에 서 있는지를 마지막 이야기에서 조용히 정리해 보려 합니다. 자기 존중은 집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삶의 중심에서도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프랑스 시니어들은
은퇴 후에도 삶의 한가운데에 조용히 서 있습니다. 큰 자리를 고집하지도 않고 과거의 역할을 붙잡지도 않습니다. 다만 자기 자리를 완전히 비워두지 않을 뿐입니다. 파리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73세 앙드레는 일주일에 2번 동네 도서관에 나갑니다. 그는 새로운 일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큰 책임을 맡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책을 정리하고 아이들이 찾는 책을 함께 찾고 가끔은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앙드레는 말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가 더 중요하죠. 그에게 이 시간은 보람을 증명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하루의 리듬을 붙잡아주는 작은 닻에 가깝습니다. 프랑스 시니어들이 작은 일과 가벼운 역할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삶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반면 우리는 은퇴를 끝과 시작으로 나누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을 그만두면 이제는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회에서 물러났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루의 구조가 무너지고 시간이 느슨해지며 마음의 중심도 함께 흔들리기 쉽습니다. 프랑스 시니어들은 이 공백을 크게 만들지 않습니다. 일의 크기를 줄이되 리듬은 유지합니다. 매주 정해진 날에 같은 장소에 가고 같은 사람을 만나며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 반복은 삶을 단조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붙잡아 줍니다. 자기 스타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처럼 삶에서 빠지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제 나는 쉴 사람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감각. 그 감각은 노년기의 무력감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프랑스 시니어들은 자기 가치를 과거의 직함에서 찾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의 역할에서 찾습니다. 비록 그 역할이 작아 보여도 짧아 보여도 삶의 중심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데는 충분합니다. 이 태도는 앞서 살펴본 자기 돌봄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기 때문에 삶에서도 스스로를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자기 선을 지키듯 삶에서도 자기 자리를 남겨둡니다. 그래서 프랑스 시니어들은 노년이 되어도 완전히 소외되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삶의 한가운데 자신을 놓습니다. 이것이 프랑스 시니어들이 나이가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삶에서 사라지지 않으려 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프랑스 시니어들의 삶을 여러 장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스타일을 지키는 태도, 서두르지 않는 속도, 관계의 거리, 자기 돌봄, 그리고 삶의 중심을 지키는 방식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모아집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과연 어디까지 내려놓아도 되는 일일까요? 그리고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프랑스 시니어들이 끝까지 자기 스타일을 지키는 이유는 젊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끝까지 존중하겠다는 태도에 더 가깝습니다. 오늘의 나를 대충 넘기지 않겠다는 마음, 아직 이 삶이 끝나지 않았다는 감각.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많은 것을 내려놓습니다. 속도도 기대도 때로는 자신에게 향하던 관심까지. 그런데 프랑스 시니어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기보다 지킬 것을 조용히 선별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태도, 역할이 아니라 리듬, 과시가 아니라 존중. 그들이 지켜온 스타일이란 옷장에 남은 몇 벌의 옷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자세였는지도 모릅니다. 서두르지 않되 멈추지 않고 가깝되 얽히지 않으며 자신을 돌보되 과하지 않는 삶. 그 선택들이 모여
노년의 하루를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지탱해 왔습니다. 오늘 하루 거울 앞에서 조금 더 천천히 서도 괜찮지 않을까요? 지금의 나에게 조금 더 예의를 갖춰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 어딘가에 작은 여유로 남아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아니어도 괜찮으니 언젠가 이 시간의 끝에 살짝 얹어두셔도 좋겠습니다. 그 생각 또한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줄 조용한 일부가 될 테니까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당신답게 당신의 속도로 잘 흘러가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